반도체 말고도 다른 뭐 방위산업, 한국의 방위산업에도 협박할 수 있으니까 한국의 방위산업도 사실 따져보면 미국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위험해지는 거고, 협상에 진짜 되게 안 따라가 주면은 트럼프 정권은 충분히 수출 통제로 협박을 하면서 내고를 되게 쉽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걸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까 본 대표가 말하는 레버리지가 있다면은 그것 중 하나죠. 예전에는 미국 시장만 막는 걸로 레버리지가 미국이 있었지만 이제는 원투 펀치가 생긴 거죠. 미국 시장을 너네들을 위해서 개방해 주냐, 아니면은 좀 협상에 힘들게 그러면 수출 통제를 우리가 풀 수 있다라는 협박이 있습니다. 중국하고 이게 지금 레슨 중 하나가 관세가 통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국은 결국 협박을 했더니 처음에는 중국이 1기 때는 말을 안 들었어요. 무시했어요. 미국을 무시하다가 실제로 때리니까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중국에서 때렸죠. 미국의 관세를 때리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만 때리고 이제 중국이 협상팀을 결국 미국에 보냈죠. 그래서 그때 합의 본 게 페이즈 1이라고 합니다. 페이즈 1. 페이즈 1이 뭐냐면은 2020년하고 2021년에 미국 수출에 2천억 달러 이상 산다. 17년 기준으로 산다는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그걸 조공으로 미국은 트럼프 쪽에서는 되게 반가워했고 좋아했는데 그게 사실 따져보니까 60%밖에 못 지켰어요. 2천억 달러의 조공을 갖다 바쳤는데 60%만 지키고, 뭐 중국은 당연히 코로나 탓이라고 좀 말을 했죠. 그런데 미국은 그것 때문에 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죠. 다시는 우리는 이런 실수를 안 하겠다. 어떻게 보면 걔네들이 조공을 이번에 갖다 바쳐도 되게 뭐라 그러지? 못 나갈 수 있어요. 지킬 수밖에 없는, 조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중국이 아이러니가 있다면은 그 조공 시대, 트럼프의 조공 시대가 온다면 조공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든 중국이 이제 트럼프 조공 시대 제일 큰 피해자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제일 큰 아이러니죠. 여러분 또 기업에 대한 전략의 질문이 많은데 몇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들은 있다면은 바이든 정권에서 뭐 당연히 한국 협상팀, 한국 대기업들은 미국 가서 우리가 얼마나 투자했냐라는 말부터 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캠프에서는 이런 말은 잘 안 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했던 그 크레딧, 책임은 바이든 정권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새 프로젝트 아니면은 별로 아규먼트가 안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대한상의 회원들은 한국 정부 산자부하고는 소통이 많아야 됐고, 협상팀들이 워싱턴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건 또 좀 알아봐야 되는 건, 지금 한국에서는 또 미중 관세 분쟁에 대해서, 무역 분쟁에 대해서 좀 큰 관심을 갖고 있고 큰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워싱턴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반중이라는 거는 사실 친인도로도 생각해요. 중국을 때리는데 그래도 인도는 봐줘요.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제재를 받는 그 러시아의 에너지 섹터만 봐도 인도가 봐줘요. 인도는 봐주고 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게 미국이 봐주고 있습니다. 그게 친인도라는 거예요.
인도를 위해 예외를 만들어주는 게 워싱턴의 태도입니다. 꼭 미국의 손을 안 잡아줄 거지만 그래도 인도한테 배려를 해주는 게 미국의 태도고 정치인 여야가 일치입니다. 그러고 최근에 지금 너무 관세 때린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 좀 더 놀란 거는 지켜봐야 될 거는 그 미 의회에서는 이제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다수당이 되면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 관세 협박들을 입법화시키는 게 어떻겠냐. 입법화시킨다는 건 사실 1930년 이후로는 입법화시키면은 진짜 거의 100년 만에 입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행을 하자라는 그런 말이 돌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되고 사실 그 1930년에 통과된 법 스무드 홀이라는 관세 법안이 어떻게 보면 대공황을 더 1929년 대공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그런 법안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켜봐야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들한테는 진짜 굿 뉴스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보면은 진짜 나쁜 뉴스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